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남자이고 대학을 졸업해서 친구와 함께 동업해 사업을 시작해 공동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스타일도 외모도 딱 제 이상형이라 적극적인 대시로 사랑이 싹 터 불같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건 가시가 돋쳐 있어서 그렇다는데 딱 제 여자친구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때론 고양이처럼 앙큼한 매력과 순한양처럼 다소 못하면서 도도한 매력까지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스윗하고 다정다감한 저를 사랑해 주었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단 한순간도 여자친구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저는 1박에 100만 원 넘는 호텔에 스위트룸을 빌려 생애 잊지 못할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니 여자친구는 감동하며 결혼 승낙을 했고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상견례가 잡히고 몇 번 뵈었던 여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을 처음 보게 되었네요. 와, 근데 여자친구가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는 얘기해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이렇게 안 닮은 쌍둥이는 처음 보았네요. 정선이 쌍둥이 여동생인 민선이야.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하나밖에 없는 언니 상견례라 데려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민선이도 인사해라. 형부 될 사람이야. 전 예비처제한테 인사했고 예비처제도 멋쩍은 듯 인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언니 상견례 자리라 차려입고 온 것 같긴 한데 퉁퉁하니 두꺼운 안경을 써서 눈도 조그맣게 보이고 피부도 거칠거칠해 보이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더군요. 곧 여자친구가 도착했는데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고 다가오는 게 얼마나 매력 있었는지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쳐다볼 정도였어요. 평소 눈높기로 유명한 형도 여자친구의 완벽한 외모에 제게 귓속말로 어디서 저런 미인을 만났냐고 부럽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어깨가 으스겨진 채 부모님끼리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꾸만 어떤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예비처제가 자꾸만 절 흘끗흘끗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께나 만나본 제 이감은 분명 저건 호감의 눈초리가 맞았습니다. 예비 형부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언젠가 여자친구가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내 동생 모소리야. 나랑은 다르게 인생 좀 답답하게 살아가지고 지루하게 학교집 도서관 이게 다였다니깐. 자기가 주변에 괜찮은 남자 좀 소개해봐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본바탕이 예뻐도 관리 안 한 여자를 누구한테 드림입니까?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전 둘러대야겠다 맘먹었죠. 훈훈한 분위기서 끝난 상견례. 형은 부모님 모셔드린다고 먼저 갔고 저와 여자친구는 예비처제를 노량진 쪽으로 데려다주고 둘이 본격적으로 결혼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가는 도중 어색함을 피하려고 저는 예비처제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어요. 공무원이 꿈이시라고요? 목표가 있는 게 참 멋있네요. 얼른 합격해서 예비처제도 꿈 이루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원해주니 예비처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비처제를 노량진에 내려주고 저는 여자친구 아니 예비신부랑 결혼에 관련된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러 다녔습니다. 저와 예비신부는 그날로 드레스 투어까지 해서 싹 예약을 하고 돌아왔네요. 집 들어갈 기간에 맞춰 6개월 정도 남기고 예약하다 보니 드레스며 식장이며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연애도 결혼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행복에 대해 의심이나 불안감은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형이 아예 이참에 혼인신고도 빨리 하라고 비꼬면서 놀리며 부추기는데 저도 신혼집 대출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예비신부가 법적으로 벌써 아줌마 되기 싫다며 결혼식 이후로 미루기로 했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막상 식장 예약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니 예비신부가 기분 탓인지 영 예전 같질 않더라고요. 제 약속과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평소 좋아했던 서프라이즈 파티나 이벤트를 해주었는데도 예비신부의 반응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런 데 쓸 비용 같은 건 이제 좀 줄이는 건 어때? 자기네 회사 매출도 많이 줄었다며? 다음부터 돈 좀 아끼고 이런 식으로 연락 없이 찾아오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쌀쌀맞게 대하는데 저도 참다 못해 도대체 결혼식 앞두고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다가 생전 처음으로 싸움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메리지 블루인가? 뭐 여자들은 결혼식 앞두고 불안해한다는 말을 가끔 듣긴 했는데
예비 신부도 그랬던 건지 마음을 통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네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퇴근한 후 제게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민준아, 재수씨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냐? 사실은 나 오늘 병원에 친구 병문안 갔다가 우연찮게 재수씨 봤는데 입원해 있는 것 같더라고? 연락 없었어? 라고 벼랑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는데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당장의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한참 전화를 안 받아 초조해하고 있었을 무렵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예비 신부를 걱정하며 괜찮냐고, 우리 형이 사실 널 병원에서 봤다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진심 어린 걱정을 남겼습니다. 허나 예비 신부 제게 뚝 쏘며 얄밉게 말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 내가 아프기라도 바라는 거야? 나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좀 놔두라고 했잖아. 내 말 좀 지켜주고 쓸데없는 전화 좀 하지마 하며 덜컥 끊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간 예비 신부한테 서운한 것들, 맘에 안 든 것들 확 내지르려고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배터리를 빼놨던지 먹통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답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다음날 일찍 예비 신부의 집을 직접 찾았고 다행히 예비 신부가 집에 있는 걸 보니 형이 아무래도 잘못 본 모양 같아 무사함에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당황하시는 부모님을 제쳐두고 예비 신부와 얘기 좀 하자고 했고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대체 요새 왜 그러는데? 내가 오죽함이 새벽에 널 찾아왔겠어? 연락도 안 되고 톡도 안 보고 너 나한테 질렸어? 싫어진 거야? 우리 결혼식 헐겁했으면 좋겠어? 뭐든지 좋으니까 답답하게 피하지만 말고 네 진심 좀 말해보라고. 라고 소리 지르자 예비 신부 저 언성이 높아짐에 따라 놀랐는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며 절 붙들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부와 볼장 다 볼 각오로 쳐들어오긴 했는데 막상 예비 신부가 절 붙들고 오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약해진 저는 토닥이며 예비 신부를 위로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동안 계속 울음을 쏟아내다가 좀 진정이 되었던지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알지? 나도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 줄 몰라? 나도 결혼 앞두고 행복하게 자기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해.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기가 모른 척하고 나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해 못할 소리만 늘어놓는 예비 신부. 저는 예비 신부에게서 간절한 진심이 묻어져 나와 일단 예비 신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예비 신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던 찰나 예비 신부의 쌍둥이 동생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회사 결근을 하고 저는 궁금하던 찰나 예비 신부의 쌍둥이 동생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회사 결근을 하고 당장의 노량진으로 찾아갔네요. 직진만 할 줄 알았던 저의 대책 없는 화끈한 성격을 보여주려 했으나 애석하게도 쌍둥이 동생은 알던 곳에 없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온 저는 일단 예비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매일 소가리를 하는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어느새 약속했던 결혼식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복잡한 신경을 갖고 예비 신부한테 연락했더니 예비 신부하는 말. 미안해. 내가 참 당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내 진심만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네요. 사실 악화된 상황에서 결혼을 몇 번이나 엎을 수도 있었지만 예비 신부를 믿고 사랑했기에 그간 외면받을 적에도 애쓰며 버텨왔습니다. 저를 피하기만 했던 예비 신부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곧 제 여자가 될 예비 신부에게 더 이상 닥달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무사히 흐르기만을 바랬습니다. 식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예비 신부가 도착해서 친구들이랑 반갑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진심 어쩌고 하며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할 땐 언제고 정작 결혼식 당일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보이니 그나마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는 하겠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촛불 점화가 시작되었고 저는 신랑 입장을 씩씩하게 한 후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예비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뒤 제게로 다가오더라고요. 평생 마주할 그 손을 잡으며 예비 신부와 저는 드디어 모든 하객들 앞에
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객석에 있던 처제가 묘하게 제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결혼식 도중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처음 봤을 때처럼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핏 보니 살도 많이 빠졌고 분위기나 스타일이 쌍둥이라 그런지 제 예비 신부와 비슷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땐 쌍둥이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똑 닮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제 예비 처제를 보며 중간중간 소개 좀 시켜달랬지만 처제에게 위험하게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눈은 어느새 처제를 쫓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미쳤나 보다 싶어 애써 외면하고는 전 웨딩카에 이젠 아내가 된 그녀를 태웠고 저희는 다음날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 앞 호텔을 잡아 첫날 밤을 보내고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밤을 같이 지새서 그런지 불안해 보였던 아내에게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의 느낌이 뭔가 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선 정신없어 몰랐는데 느낌이 뭐랄까 참 낯설더라고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저는 아내에게 그간 궁금한 걸 물었죠. 여태 왜 피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꾸만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적극적인가 싶다가도 막상 손길을 뻗으면 주춤거리는 아내. 간만에 봐서 그런가 왜 이리도 모습이 낯설던지요. 저는 긴장한 듯한 아내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네었고 뺨을 어루만지며 꼭 안아주었는데 그때 목덜미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흉터였어요. 크게 데인 듯한 화상 자국처럼 보였던 것. 아마도 오래전에 다친 상처 같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긴 머리카락을 덮다며 머리 위에 틀어올리는 똥머리를 자주 했는데 그 상처는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윈가 쎄한 기분이 들었고 이상함을 느낀 저는 말도 안 돼, 설마 아니겠지 싶었지만 의심을 풀기 위해 그녀에게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장소와 저의 친구와 지인들에 대해 물었고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몇 번 대답하는 것 같더니 예기치 못한 질문들이 연거푸 이어지자 잘 생각이 안 난다는 둥 주춤거리면서 다시 피곤하다고 얼버무리고 눕더라고요. 확실하게 민가 느낀 저는 주먹을 꼭 쥐고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아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 어딨어? 그러자 아내가 아니 아내 탈을 쓴 쌍둥이 동생이 나의 처제가 절 놀란 듯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 아내 아니냐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이런 식으로 떠보기도 했지만 확신을 가진 채 몰아붙이는 제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던지 처제는 여자란 늘 그렇듯 약한 순간이 오자 무기 눈물로써 이 기막힌 상황을 넘기려 하더군요. 미안해요. 사실은 내가 형부를 너무 좋아해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형부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요. 어차피 언니랑 많이 닮은 쌍둥이니까 일부러 결혼 전에 거리를 두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라는데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이 대체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황당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마터면 쌍둥이 자매를 모두 아내 삼을 뻔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객 속에 있었던 처제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제 아내였단 뜻인데 어쩐지 왜 제가 그토록 시선을 뗄 수도 없었고 심장이 뛰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미 제 몸은 제 진짜 아내를 미리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 처제를 몰아붙이며 당장 언니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호텔로 오라고 했고 처제는 주춤거리다 지 언니한테 연락을 하더니 얼마 안 있어 제 진짜 아내가 호텔 문을 두드렸고 이어 장모님까지 같이 등장하셨습니다. 죄인처럼 주춤거리며 등장한 모양새가 지 죄는 알고 있었는지 언제나 당당했던 아내답지 않게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이며 처제며 다 제쳐둔 채 아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거 결혼 사기인 거 알아? 그러니까 하객석에 있었던 게 진짜 내 아내였고 내 옆에 있었던 게 처제였단 말인 거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한 거야? 너희 때문에 하마터면 파렴치한이 될 뻔했어. 어쩌면 사람 하나를 그 많은 하객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바보 멍멍이를 만들어 버리냐고? 대체 난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야?
라고 악에 받친 채 소리를 지르자 말리던 장모님께서 끼어들어 절 아내에게서 억지로 떼놓고는 제 앞에 다짜고짜 무릎부터 끊었습니다. 싹싹 빌며 처량하게 우시더고요. 미안하네. 우리 딸들은 아무 잘못 없더. 모든 게 다 내 탓이네. 내가 우리 딸들 팔자 좀 바꾸고자 손을 쓴 거야. 모든 게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어.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그냥 모른 척하며 봐주면 안 되겠나? 똥 밟았다 치고 눈 감아주게. 제발 부탁이야. 모든 게 알려져서 이 결혼 잘못되면 도저히 난 살 수가 없네. 제발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넘어가주게. 라고 흐느끼면서 울고불고 하셨고, 아내와 처제 쌍둥이 자매들은 엄마를 서로 위로하며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졸지에 호텔 신혼방 안은 새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메워졌고, 장모님께서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자세한 얘기를 풀었습니다. 사실은 장모님께서는 우연찮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자식들인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그 운명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쌍둥이지만 자매로서 타고난 음양오행이 안 맞아 이처럼 지독한 악연이 없다 했는데 어려운 말을 쓰셔서 제가 그 부분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큰딸인 제 아내가 처제의 모든 것을 빼앗는 운명을 타고났고, 처제는 모든 것을 다 뺏긴 채 언니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 하니 동생이 운명을 만약 순응하지 못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것이요. 언니 또한 동생의 복을 훔쳐간 죄의 대가를 치러 결국 두 자매가 다 파멸을 한다고 했다더군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처제는 아내 대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는데, 저번에 형이 병원에서 아내로 착각하고 본 사람도 처제였고, 심지어 아까 발견한 화상 자국 역시 모두 다 아내와 함께 같이 있을 때 일어난 사고로 하필 그때마다 처제가 아내 대신 다친 거라더군요. 그런 일이 예전부터 계속 일어나니 작은 딸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하며 제발 이해해달라는 장모님을 어찌해하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제 결혼식에서 신부 둘이 바꿔치기를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점쟁이가 그렇게 하래요? 그럼 괜찮대요? 비꼬면서 제가 얘기하자 장모님은 아닐세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자네가 우리 아이들에게 귀인이라고 하더구만. 그래서 복을 타고난 큰 아이가 자네를 알아볼 것이라 했네. 사실 작은 아이랑 자네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정해진 기일날에 혼인을 치르고 작은 아이가 자네와 먼저 첫날 밤을 치르면 된다 하더라고. 부부의 일을 주관하는 신이 작은 아이를 큰 아이로 착각하고 준복을 받는다면 큰애 같은 복을 똑같이 타고날 거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내가 수를 좀 썼어. 설사 미신이라고 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대체 이 세모녀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상하고 불쾌한 생각에 모조리 다 얻고자 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허나 당장은 이 세 사람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 저는 당분간 생각을 정리하고 보자 하고 짐 가방을 들고 호텔을 빠져나왔네요. 아내가 절 엘리베이터 앞에서 쫓아나와 눈물바람으로 붙잡더라고요. 나도 엄마랑 동생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라고 편했는 줄 알아? 아무리 동생이지만 사랑하는 당신을 내어주고 싶었겠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걸 어떡해. 제발 나 이 일로 당신 잃고 싶지 않아.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우리 그냥 멀리 떠나서 같이 살자. 나도 평생 동생 때문에 죄책감 느낀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어. 제발 당신이 나 좀 구해줘. 응? 부탁이야. 라고 아내는 저를 계속 붙잡았지만 전 기어코 그 손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딱한 아내 처지도 안타깝긴 했지만 당한 충격이 워낙 커서 제 마음마저 추스릴 길 없었던 저는 도저히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신혼여행 준비를 위해 떠났던 제가 돌아오니 형을 포함해 온 가족이 놀랬고 마지못해 얘기를 들려주니 저와 같은 아찔한 충격에 소름 돋아했고 한참이나 말을 못 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저희 아버지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분을 못 참고 아버지는 기어코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넣어 지금 당한 얘기를 울분을 토하고서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 제 결혼은 파국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전 사랑했던 여자를 잃고 결혼식만 올린 추억만 남긴 채 결혼을 끝내게 되었네요. 그토록 절 사랑해서 도망가자 했던 제 아내는 그 이후로 제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정신없이 회사 일에만 집중하던 어느 날, 한 2년 정도 후 문득 궁금해져와 차단한 톡을 풀으니 그쪽에선 차단을 안 했던지 사진들이 보이더군요. 제 아내였던 그녀는 결혼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도 가졌는지 어느 남자와 행복한 듯 만삭 사진을 찍고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씁쓸함에 기운이 빠져버렸네요. 이 남자도 귀인이라 처제랑 그리해서 아이까지 기다리고 있던 건지, 아니면 지난 일에 장모님이 반성하고 딸을 위한다던 명목의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뭐 이제 제가 알바는 아니겠죠. 상관없는 타인이 되어버렸으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할까요? 저도 좋은 사람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네요.